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서전 쓰기 강사 민경호입니다. 여기에서 읽어드리는 글은 실제로 출판된 자서전의 내용입니다. 건축사이신 우지환 대표님께서 이번에 저희 출판사를 통해서 책을 발간하셨습니다. 지금 읽어드리는 글은 이 자서전의 주인공께서 살아오신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읽어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인의 자서전을 쓰려고 하시는 분은 많은데 어떻게 글을 써야 하는지 몰라서 그 방법을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자서전으로 실제 제작된 책을 소개해드리면 많은 분들에게 참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을 들어보시고 여러분 자신의 자서전을 기획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민선생 자서전 쓰기 TV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자서전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재밌게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졸업식의 아픔과 어머니의 눈물. 설레는 마음이 내 발걸음을 빠르게 전철역으로 향하게 했다. 46년 10개월 만의 만남이다. 아픔은 가슴 깊은 곳에 있었고 지울 수 없는 기억은 머릿속에 남아있다. 그 흔적을 아직 감추거나 지우지 못한 채 오랜 기간 나와 같은 아픔을 간직하고 있던 친구를 만났다. 둘은 오랜 세월 인생의 무상함을 뜨거운 포옹으로 대신했다. 그랬다. 우리는 국민학교 시절 같은 반이었고 한 동네에 살았다. 그 친구는 남자답고 꽤나 잘생긴 얼굴이었고 아버지는 택시 운전사였다. 기억에 남아있는 것은 여걸의 현모양처였던 친구의 어머니다. 나는 어렸지만 그 어머니에게서 남편을 향한 부인의 내조가 이런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친구의 어머니는 언제나 남편을 왕처럼 모셨고 식사를 할 때면 남편의 몫은 언제나 정갈하고 좋은 음식을 상에 올려 극진한 내조를 아끼지 않았다. 나는 그 이유를 택시 운전을 하려면 음식을 잘 먹어야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친구는 그런 가정에서 여동생을 셋이나 둔 장남이었다. 내게는 늘 다정하고 코믹한 말투로 대해주었고 나 또한 그런 친구를 좋아했기에 우리는 서로의 집을 오가며 가깝게 지냈다. 국민학교 졸업식 날이었다. 같은 반 친구들이 졸업식에 들떠 왁자지껄한 분위기다. 그러나 나는 지난주 수영장에서 있었던 일이 자꾸 머리에 떠올랐다. 담임 선생님에 의해 수영장에 그 친구와 단 둘이 불려갔었기 때문이다. 졸업식이 있기 몇 주 전에 우리 반 친구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독사진을 찍었고 어깨동무를 하거나 분수대에 둘러앉아 졸업 앨범 사진을 찍었다. 지난주에 밀린 기성회비와 졸업 앨범비를 내라는 쪽지가 나왔었다. 졸업이 임박해오자 학교에서 집으로 보낸 최후 통첩이었다. 졸업을 앞둔 진짜 마지막 관문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은 유머와 재치가 있었다. 특히 여흥 시간에는 특유의 제스처로 반 친구들을 박수로 유도하며 흥을 리드해가는 모습을 종종 보여주기도 했다. 졸업을 앞둔 어느 날 나는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방과 후에 수영장으로 오라는 지시를 받았다. 친구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간 후 나는 혼자 수영장으로 향했다. 먼저 와 있는 친구를 보니 단 둘이 불려온 것이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확인했지만 결코 반갑지 않았다. 초조하게 얼마간 기다리고 있을 때 담임 선생님이 나타났다. 우리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고 생각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너희들 밀린 기성회비하고 앨범비는 언제 낼 거야? 네 녀석들 때문에 내가 죽을 지경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때부터 우리는 혼이 난다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얻어 터지기 시작했다. 담임 선생님의 큰 키와 유달리 큰 손에 작고 가녀린 우리의 가슴과 뺨은 너무 쉽게 허용됐다. 그리고 구두발의 정강이와 허벅지까지 마구 걷어차였다. 숨이 가빠오기 시작했다. 숨을 몰아쉬어도 어찌할 수 없이 힘겨움만 더해갔고 눈에는 수많은 별들이 쉴 사이 없이 번쩍거렸다.
그렇게 수영장을 몇 바퀴나 돌았을까? 나와 내 친구의 얼굴이 불그레하게 달아올랐다. 우리와 선생님은 모두 상기된 얼굴로 서로 어색한 자세로 한동안 서 있었다. 선생님은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은 표정으로 우리 둘을 번갈아 노려보고 있었다. 괘씸한 놈들. 선생님은 휑하니 가버렸다. 그러자 나는 지금까지 내 머릿속에 오랫동안 잠자고 있었던 기성회비에 대한 수많은 걱정들이 눈 녹듯 사라지는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붉은 뺨에 하얗게 새겨진 따귀 자국을 바라보았다. 부어오른 정강이를 손으로 비벼댔고 더럽혀진 옷은 두 손으로 털었다. 둘은 바닥에 떨어져 있던 졸업앨범을 주워 옆구리에 끼고 수영장 담장을 지나 조용히 학교 정문을 빠져나왔다. 집으로 향하는 길. 나는 어린 마음에 무언가 알 수 없는 분하고 억울함에 북받쳐 오르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나도 모르게 닭똥 같은 눈물이 두 뺨에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나는 그 옛날 그 어리고 가난한 과거의 나를 꼭 안아주고 싶어졌다. 47년여 만에 만난 친구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다. 중학교도 아닌 국민학교 졸업장과 앨범인데 그리 필요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자신의 기성회비를 여동생에게 주었다고. 반면 나는 달랐었다고 친구가 말했다. 나는 졸업장과 졸업앨범은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집에 가지고 가야 해 라고 했다며 당시 조용하고 숙연했던 내 모습을 말해주었다. 이렇듯 조마조마하게 기다리던 마지막 관문은 졸업을 앞두고 가까스로 통과했다. 졸업식 날이다. 홀가분할 줄 알았던 졸업식은 그리 반갑지 못했다. 졸업식에 아버지 혼자 오셨다. 졸업식이 끝나자 나는 졸업장을 아버지께 드렸다. 아버지는 내가 드린 졸업장을 둘둘 말아 잠바 주머니에 넣으셨다. 춥다. 어서 집에 가자. 그렇게 나는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집으로 돌아왔다. 이것이 내 국민학교 졸업식의 전부였다. 4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날 왜 담임 선생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했어야 했는지 이해할 수 없고 알 길이 없다. 여쭙고 싶다. 선생님, 그때 제게 왜 그랬어요? 말해봐요, 네? 기성회비와 앨범비는 선생님이 대신 납부해 주셨나요? 초등학교 입학해서 졸업하기 전까지 늘 기성회비를 내지 못해 집에 쫓겨왔던 일. 신발 주머니와 신발 그리고 연필 등을 자주 잃어버렸던 일. 학교에서 집까지의 거리가 너무도 멀게 느껴졌던 일. 내 도시락이 난로 위에서 새까맣게 타들어가도 모르고 앉아 있었던 일. 졸업식이 임박해서 수영장에 불려가 선생님께 얻어맞았던 일 등은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있으나 공부에 대한 기억은 아버지에게 천자문을 익혔던 것 이외에 아무런 기억이 존재하지 않는다. 중학교 시절도 그랬다. 늘 나와 함께 했던 물건이 있었다. 양은으로 된 노란색 양동이 2개다. 집안 왼쪽에 거대한 회색빛 장독이 있다. 먹는 물을 보관해 두는 곳이다. 집 앞마당엔 펌프가 한 대 있었다. 그 옛날 마중물로 물을 끌어올렸던 바로 그 펌프다. 펌프가 있었지만 학교에서 돌아오면 나는 습관적으로 양손에 양동이를 들고 물을 길어야 했다. 펌프에서 나오는 물이 식수로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수도가 있는 집으로 가야 했다. 수도가 있는 집은 막다른 골목길 가운데 대문에 파란색 페인트가 칠해진 단독주택이었다. 우리는 그 집을 뺑기집이라고 불렀다. 나는 매일같이 그 집에서 물을 길었다. 아무리 물을 날라도 물은 독에 넘치는 일이 없었다. 웬 장독이 그렇게 크던지. 너무 많은 양의 물을 길어간다고 느낄 때면 나는 언제나 그 집 아주머니의 눈치를 보았다. 그러나 아주머니는 그런 내게 늘 미소로 대해주시며 물을 흘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엄마, 담배 좀 끊으세요. 중학교 시절 내가 어머니에게 무심코 한 말이다.
그런 내게 어머니는 며칠간 말을 건네지 않으셨다. 무서웠다. 어머니가 며칠 동안 내게 혹독하리만치 침묵으로 일관한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그 말이 야속하셨는지 느낄 수 있었다. 어른이 돼서야 나는 어머니가 담배를 피우게 된 사연을 묻고 그 진실을 들을 수 있었다. 경제적 자립 능력이 부족했던 아버지, 그런 아버지의 큰 공백을 어머니가 늘 대신해야 했고 여자의 몸으로 경제적 부담을 극복하기에 매우 힘겨웠던 것에 대해 이를 위로받을 만한 어떤 돌파구가 필요했던 것이다. 그것이 바로 담배였다. 오랜 세월이 흘러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을 찾을 때면 의사는 늘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 할머니, 담배 계속 피우시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끊어야 해요. 그 이후 어머니는 그 병원에 가지 않으셨다. 그리고 죽는 날까지 어머니의 흡연은 계속됐다. 자식들이 용돈을 주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않으셨던 어머니는 담배를 사오는 자식을 제일 좋아했고 세상에서 가장 맛난 과자가 담배다 라고 하셨다. 그런 어머니는 20년 전 폐기종으로 생을 마감하셨다. 얼마 전 신문에서 원로 희극인 이미춘 별세라는 기사를 접했다. 과거 큰 칭송과 갈채 속 사람들은 이미 기억 속에서 사라져가고 있다. 아니 오래전 잊혀진 이들도 무수히 많다. 그 당시 배삼룡과 서영춘, 구봉서를 비롯하여 이기동, 이미춘 등 코미디언들의 코믹 연기는 단연 인기 만점이었다. 어머니에 대한 또렷한 기억이 다시 떠올랐다. 어머니는 유독 힘겨운 삶 속에서도 늘 맑고 밝은 웃음을 잃지 않으셨다. 어머니의 유일한 낙은 코미디 프로였다. 이들이 브라운관에 등장해 연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어머니는 웃기 시작할 정도였다. 박장대소로 이어지는 어머니의 웃음은 그 시대 삶의 힘겨움을 그 웃음에 날려버리시는 듯했던 기억이 아련히 떠오른다. 이처럼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절에는 특이한 기억 이외에 공부에 대한 기억은 매우 희미하다. 학교를 다니며 수없이 많은 시간을 선생님과 친구들을 통해 공부란 것을 했을 텐데 도무지 아무런 생각이 나질 않는다. 아니 기억이 전혀 없다. 나는 도대체 그동안 무엇을 했지? 내 머리에 이상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나? 나만 그런 것인가? 아니면 내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순간에도 이해할 수 없고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으로 견디기 어렵다. 그런 까닭에 내가 가야 할 고등학교가 없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배정받은 어느 날 오후 어머니는 나를 끌어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셨다. 형이나 누이들과 같은 공돌이와 공순이의 길을 가지 않도록 인문계 학교에 보내야 하는데 그것도 캄캄한 밤에 다녀야 한다는 공업고등학교에 보내게 되었다고 말이다. 지금 생각해도 공부에 대한 기억이 없었으니 의당 고교 진학에 대한 결과 또한 당연했으리라. 당시 옆집에는 우리와 동일한 우씨성을 가진 집안이 있었다. 그 집에는 나보다 나이가 적은 석종이라는 동생과 그의 형 경종이가 있었다. 당시 명문대학을 다니고 있었던 그 형은 늘 그 집안의 자랑거리였고 동네에서 부러움의 대상이 아닐 수 없었다. 어머니는 아마도 우리와 같은 성을 사용하는 이웃집 잘난 아들이 부럽기도 했고 막내 아들조차 제 형이나 누나들과 다름없는 힘겨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흘린 눈물이었다. 나는 어머니의 그 뜨거운 눈물을 계기로 태어나 처음으로 공부를 해서 어머니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드려야 하겠다고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다. 당시 어머니의 눈물은 내가 지금에 이르기까지 약 45년간 공부를 지속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분명한 이유가 됐다. 추억이라고 하기엔 너무도 안타까운 국민학교 3학년 때를 시작으로 졸업식에 이르기까지 뼈아프게 남아있는 그놈의 기성회비와 앨범비에 대한 기억은 내게 평생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이따금 국민학교 졸업 앨범을 들출 때면 괜스레 북받쳐 오르는 눈물을 가눌 길 없다. 역사를 잊는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이 또한 한 사람의 뼈에 사무친 기억도 잊어서는 안 될 작지만 큰 역사가 아닌가. 역사도 인생과 함께 흔적과 기억을 남기며 흐른다. 까마득히 먼 반세기에 가까운 시기 이전에 일어났던 일이었지만 지난 것이 지금의 것을 잊게 하는 것처럼 결코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미래에 더욱 값진 교훈이 될 수 있을 거라 믿고 싶다. 오랜 기억을 더듬어 생각해본 어릴 적 내 모습, 지금 환갑의 나이가 되어 생각해보니 옛 고사가 떠오른다. 한 명의 아이를 키우려면 한 마을의 정성과 사랑이 필요하고 한 사람의 노인이 사라진다는 것은 한 개의 대학 도서관이 사라지는 것과 같다고 했다. 오래전 지나간 흥겹고 즐거웠던 이야기는 그저 추억의 일부로 흘려보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거 고통스럽고 힘겨웠던 경험들을 앞으로 반면교사가 될 수 있도록 글로 남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 네, 오늘 영상 재미있었나요? 글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글을 써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후 채택되면 동영상을 만들어 저희 유튜브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와 이메일 주소는 유튜브 설명란에 적어 놓았습니다. 감사합니다.